こんにちは。話す日本語です。今日のテーマはタラです。하나스 일본어입니다. 오늘 공부할 주제는 타라입니다. 타라, 타라, 타라는 뭐뭐 하면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뭐뭐 하고 나서 또는 뭐뭐 했더니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멋진 말입니다. 타라는 완료된 동작을 기반으로 한 조건 표현입니다. 일본어에서 조건 표현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타라가 그중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조건 표현 중 제일 먼저 타라를 배우라는 것도 잘 모르겠으면 타라를 쓰라는 것도 모두 타라의 사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림에서 B가 일어날지 아닐지는 A에 달려 있습니다. 즉 A라는 조건이 만족하면 B가 일어납니다. A와 B를 이렇게 타라로 연결하면 A라는 조건이 완료된 후에 B가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A와 B의 시간적 순서가 명확하다는 것이 타라의 특징입니다. 타라 문형을 만들 때 과거형인 타형을 쓰기는 하지만 이것이 과거 시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A가 B보다 먼저 완료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타라 조건 표현은 어떻게 만들까요? 타라는 동사에 붙이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형용사나 명사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 동사는 먼저 동사를 타형으로 바꾸고 여기에 라를 붙입니다. 타형 만드는 법은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떠올려보면 1그룹은 우찌루 으타, 느무부 은다, 스시타, 쿠이타, 구이다. 2그룹은 루떼고 타, 3그룹 스루는 시타, 크루는 키타 이렇게 됩니다. 말이 너무 빨랐죠. 아무튼 타형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타라 조건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동사의 기본형이 과거형을 거쳐 타라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行く、行った、行ったら。行く、行った、行ったら。 가면, 가고 나면. 飲む、飲んだ、飲んだら。飲む、飲んだ、飲んだら。 마시면, 마시고 나면. 食べる、食べた、食べたら。食べる、食べた、食べたら。 먹으면, 먹고 나면. 동사의 부정형은 조금 어렵습니다. 동사의 과거 부정형을 만들고 여기에 라를 붙입니다. 그러면 결국 나이형 어간에 낚았다라를 붙이는 셈이 됩니다. 食べない、食べなかった、食べなかったら。食べない、食べなかった、食べなかったら。 먹지 않으면. 이 형용사는 어간에 까따라를 붙입니다. 사실 이전에 보았던 먹지 않으면도 이 형용사처럼 활용되는 나이로 끝났기 때문에 결국엔 낚았다라가 된 것인데요. 이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끝이 까따라로 끝납니다. 高い、高かった、高かったら。高い、高かった、高かったら。 비싸면, 높으면. 나 형용사는 어간에 닫다라를 붙입니다. 不安だった、不安だったら。不安だった、不安だったら。 불안하면, 불안하다면. 명사 뒤에도 나 형용사처럼 닫다라를 붙입니다. 雨、雨だった、雨だったら。雨、雨だった、雨だったら。 비라면, 비가 내린다면. 동사 부정형과 이 형용사는 끝이 까따라로 끝나고 나 형용사와 명사는 닫다라로 끝나네요. 그리고 품사가 무엇이든 결국엔 타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라 조건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동사의 타라형이 제일 흔하기 때문에 동사만 조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하면이라는 긍정 타라형과 뭐뭐하지 않으면이라는 부정 타라형이 입에 붙으면 좋겠습니다. 2번씩 읽어보겠습니다. 行ったら、行かなかったら。行ったら、行かなかったら。食べたら、食べなかったら。食べたら、食べなかったら。会ったら、会わなかったら。会ったら、会わなかったら。見たら、見なかったら。見たら、見なかったら。使ったら、使わなかったら。使ったら、使わなかったら。読んだら、読まなかったら。読んだら、読まなかったら。
書いたら、書かなかったら。書いたら、書かなかったら。買ったら、買わなかったら。買ったら、買わなかったら。来たら、来なかったら。来たら、来なかったら。したら、しなかったら。したら、しなかったら。 수고하셨습니다. 10개만 더 연습하겠습니다. 싫어도 해야 됩니다. 起きたら、起きなかったら。起きたら、起きなかったら。寝たら、寝なかったら。寝たら、寝なかったら。作ったら、作らなかったら。作ったら、作らなかったら。入ったら、入らなかったら。入ったら、入らなかったら。出たら、出なかったら。出たら、出なかったら。待ったら、待たなかったら。待ったら、待たなかったら。持ったら、持たなかったら。持ったら、持たなかったら。歩いたら、歩かなかったら。歩いたら、歩かなかったら。帰ったら、帰らなかったら。帰ったら、帰らなかったら。飲んだら、飲まなかったら。飲んだら、飲まなかったら。 정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따라따라 낚아따라 할 것입니다. 이제 타라 조건문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보겠습니다. 타라는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먼저 가정 조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말할 때 사용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조건으로 해서 가정문을 만드는 형태입니다. 다음 예문에 나오는 타카라쿠지는 로또를 포함한 복권 전체를 말합니다. 아타루는 당첨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다리가 맞다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아타루의 명사형인 아타리에서 온 말입니다. 아타리는 정답, 명중이라는 뜻입니다. 宝くじが当たったら家を買います。宝くじが当たったら家を買います。 로또에 당첨된다면 집을 살 거예요. 로또에 당첨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죠. 그러나 당첨이 될 수 있고 만약 당첨이 된다면 집을 살 거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로또 당첨이라는 사건이 완료가 되어야 집을 산다는 것입니다. A가 가정이긴 하지만 A가 완료되어야 B를 한다는 것입니다. A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B를 하게 된다면 타라 조건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정 조건을 만드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서 A 문장에 만약에라는 뜻의 모시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もし宝くじが当たったら家を買います。 만약에 로또에 당첨된다면 집을 살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시를 쓴다고 해서 가정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영어의 if와 다른 점입니다. 모시는 그 문장이 가정문이라고 확실히 표시는 해주지만 모시 자체만으로는 가정문이 되지 않습니다. 타라를 붙이는 것처럼 문장 자체가 가정 조건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어 강의를 하면서 타라를 가정형이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타라는 가정형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빈도로 볼 때 타라 문장의 절반 정도만 가정형 문장입니다. 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お金があったら留学したいです。お金があったら留学したいです。 돈이 있다면 유학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유학, 간다고 표현하지만 일본에서는 그냥 유학한다고 말합니다. 돈이 있다면 유학하고 싶어요. 이것은 지금 돈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돈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지만 만약에 돈이 생기면 유학을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현재는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타라는 확정 조건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 조건으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그림에서 A는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여기서도 반드시 일어날 A가 실제로 일어나서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B가 이루어집니다. 3時になったら会議を始めます。
3時になったら会議を始めます。 3시가 되면 회의를 시작합니다. 3시가 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이것은 확정적인 일이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럴 때 타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駅に着いたら連絡します。駅に着いたら連絡します。 역에 도착하면 연락할게요. 거짓말이 아니라면 나는 지금 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역으로 가고 있으므로 반드시 역에 도착할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이 이렇게 조건이 될 때 타라를 사용합니다. 또 타라는 어떤 동작이 끝난 직후 다른 동작이 이어질 때도 사용합니다. 앞의 용법과 비슷한 것 같지만 이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조건이라기보다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번역은 뭐뭐하고 나서 뭐뭐했더니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ドアを開けたら猫が出てきた。ドアを開けたら猫が出てきた。 문을 열었더니 고양이가 나왔어요. 문을 열었다는 행동이 완료되자 바로 고양이가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앞에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된 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과가 표현되었습니다. 다른 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窓を開けたら冷たい風が入ってきた。窓を開けたら冷たい風が入ってきた。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창문을 열었더니 바람이 갑자기 불어들어온 상황입니다. 이런 느낌일 때에도 타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라의 다음 용법 보겠습니다. A를 행한 결과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타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는 타형, 즉 과거형이 되기도 합니다. 学校へ行ったら休みだった。学校へ行ったら休みだった。 학교에 갔더니 쉬는 날이었어요. 이 문장도 엄밀히 말하면 조건은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난 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실제로 학교에 가본 뒤 그제서야 학교가 쉬는 날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예상 밖의 발견을 한 것입니다. スーパーに行ったら友達に会った。スーパーに行ったら友達に会った。 슈퍼에 갔더니 친구를 만났어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슈퍼에 갔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라고 해야 자연스럽습니다. 이 문장은 슈퍼에 갔을 뿐인데 우연히 친구를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계획된 만남이 아니고 가보니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에도 타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라의 가장 큰 장점은 아마도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타라를 사용하면 B에 말하는 사람의 희망, 의지, 명령, 요청, 권유 등을 자유롭게 붙일 수 있습니다. 終わったら知らせてください。終わったら知らせてください。 끝나면 알려주세요. 타라 문장의 특성상 끝나면이라는 뜻의 오왔다라가 많이 등장합니다. A가 완료되면 B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완료된다는 것이 바로 끝난다는 것이거든요. 오왔다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終わったら、終わったら、 문장을 계속 보시면 문장의 끝이 쿠다사이로 끝나고 있습니다. 앞에 조건이 충족되면 뭐뭐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구조입니다. 부탁은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간 것입니다. 타라와 쿠다사이가 어우러지는 문장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時間があったら一緒に行きませんか？時間があったら一緒に行きませんか？ 시간이 있으면 함께 가지 않을래요? 이건 앞에 A절이 가정형입니다. 그런데 B절에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끼마센까라는 부드러운 제안도 결국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거든요. B절에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서 앞에서 본 가정형 문장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여기서도 A절 앞에는 모시를 붙일 수 있습니다. 앞의 용법과 별개로 타라가 아예 관용구로 자리 잡은 것들이 있습니다. 食べてみたら？食べてみたら？ 먹어보지 그래? 때미루가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는 뜻인데 여기에 타라를 붙인 형태입니다.
뭐뭐 해보는 게 어때라며 부드럽게 권유하거나 가볍게 조언할 때 이 문형을 사용합니다. 상대방이 음식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 누군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할 때 한번 해봐 라면서 때미타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どうしたらいいですかどうしたらいいですか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통째로 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에게 조언을 구할 때 사용하는 문형입니다. もしかしたら、田中さんではないですかもしかしたら、田中さんではないですか 혹시 다나카 씨 아닌가요? 여기에서 타라에는 조건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어쩌면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낼 때 모시까시타라를 사용합니다. 일본어에는 타라 조건 표현 말고도 토, 바, 나라의 조건 표현이 더 있습니다. 모두 한국어로는 뭐뭐 하면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용법과 강조점이 다릅니다. 의미가 겹치는 부분도 많아서 어느 것을 써도 문법적으로 가능해 보이는 문장도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는 이 표현만 써야 한다고 하면 좋은데 사실상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조건형에는 적합한 상황과 금지된 용법이 있으니 언어를 모호하게 사용하지 말고 처음부터 구분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타라가 주인공이니까 다른 가정 표현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토 조건 표현은 동사의 사전형이나 이형용사에 토를 붙여서 만듭니다. 나형용사나 명사 뒤에는 다토를 붙입니다. 春になると、桜の花が咲く。春になると、桜の花が咲く。 봄이 되면 벚꽃이 핍니다. 토 조건 표현은 봄이 되면 벚꽃이 피는 것처럼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올 때 사용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항상 반복되는 규칙을 말할 때 적합합니다. 조건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실을 표현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습관을 표현할 때에도 토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술만 마시면 얼굴이 빨개진다와 같은 문장은 토 조건문으로 표현하면 좋습니다. 바 조건 표현은 동사의 마지막 글자로를 에단으로 바꾸고 여기에 바를 붙이면 됩니다. 이 형용사는 뒤에 케레바를 붙이고 나형용사와 명사는 뒤에 나라바를 붙이면 됩니다. 話せば、わかる。話せば、わかる。 말하면 알 수 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 조건문은 결과보다도 조건 자체를 강조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문에서는 말한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연습을 많이 하면 능숙해집니다. 바 조건문은 이렇게 논리적인 조건과 일반적인 사실을 표현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나라 조건문은 동사, 형용사, 명사 등의 원형이나 과거형에 나라를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나라는 상대방이 말한 것이나 이미 주어진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렇다면이라고 말을 이어갈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나라 조건문은 어떤 전제에 대해서 판단해서 조언을 할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 갈 거라면 교토에도 가보세요라고 일본에 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교토에도 가보라는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조건문은 뭐뭐 할 거라면 이라고 번역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あなたが行くなら私も行きます。あなたが行くなら私も行きます。 당신이 간다면 저도 갈게요. 예문을 잘 보시면 시간적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는 타라와 비슷한 면이 많지만 앞절과 뒤에절이 시간적 순서로 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나라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출판을 한다면 제가 글을 쓸게요. 이 문장처럼 앞절의 동작이 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라와 나라가 가장 많이 닮아 있고 쓰임새도 비슷하지만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연락주세요.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것을 타라 조건문으로 쓰면 실제로 돌아간 이후에 연락하라는 의미이지만 이것을 나라 조건문으로 쓰면 돌아갈 예정이라면 지금 연락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라가 있습니다. 타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구분이 잘 안 되실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 이 조건문의 벽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약간 다른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조건 표현이 4가지라고 했지만
언어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계열 조건문이고 하나는 토 조건문입니다. 고전 일본어에는 조건조사인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다양하게 변해서 나라바, 대아라바 같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라바에서는 바가 생략되고 점차 나라 형태로 정착이 되었고 대아라바는 타라바를 거쳐 타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바 계열 중 시간 순서가 중요한 것은 타라로, 시간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의 바가 현대 일본에도 그대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 조건 표현은 아직도 논리적이거나 문어적인 느낌이 남아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風が吹けば桶屋が儲かる。 이런 말이 있거든요. 바람이 불면 바가지 가게가 흥한다는 속담입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속담에 바 조건문이 많은 이유도 바가 오래된 말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토, 조건문은 완전히 다른 계열입니다. 토는 고전 일본어에서부터 자동적 결과나 반복되는 사실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주어의 의지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명령, 권유, 희망, 의지 등을 표현할 때는 토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쓰임새가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는 셈입니다. 타라, 나라, 바 조건은 그 뿌리가 같아서 서로 쓰임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토 조건문은 기원이 달라서 지금도 조건 표현 계열에 함께 넣는 것이 어색할 정도입니다. 토 조건문은 사실 조건이라기보다 두 현상이 이어지는 방식을 나타내는 구조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켜지는 것처럼 원인과 결과가 자동으로 연결될 때 토 조건문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말은 한 글자짜리 바와 토입니다. 바 계열의 바는 사람의 의지가 개입되는 표현을 대부분 타라와 나라에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토 조건문과 비슷하게 의지, 명령, 권유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바 조건문은 바 계열로 뿌리가 같기 때문에 나라와 타라처럼 인간의 의지 개입 문장이 문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바 조건문과 토 조건문도 비슷한 부분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네 가지 조건 표현을 비교한 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A 조건이 만족하면 자동적으로 B가 된다는 표현은 토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타라 조건문과 바 조건문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어색합니다. 결론적으로 봄이 되면 꽃이 핀다는 식의 문장은 토 조건문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A 조건이 만족한다면 말하는 사람의 의지나 희망, 명령, 권유를 담은 표현이 B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계열 조건문입니다. 즉 타라 조건문, 나라 조건문, 바 조건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바 조건문은 그런 의지 표현을 했을 때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 조건문도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말로 끝마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함께 갑시다. 와 같은 표현을 바 조건문으로 쓴다면 매우 어색한 문장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A 조건이 만족한다면 뭐뭐하고 싶다, 뭐뭐해라, 뭐뭐하자라는 말은 타라 조건문과 나라 조건문에만 주로 사용합니다. 과거 사실을 기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가보니 아무도 없었다는 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家に帰ったら誰もいなかった。家に帰ったら誰もいなかった。 A도 형식적으로는 과거형이고 B도 과거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문에 과거 사실을 기술할 수 있는 건 타라 조건문과 나라 조건문밖에 없다는 겁니다. 매우 직관적인 구분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지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권유, 명령, 희망 등을 말합니다. 토 조건문과 바 조건문에는 쓰지 않고 타라 조건문과 나라 조건문에만 쓰는 표현들입니다. ましょう、ましょう。 뭐뭐 합시다. てください、てください。 뭐뭐 해주세요. なさい、なさい。 뭐뭐 해라. たい、たい。 뭐뭐 하고 싶다. ませんか、ませんか。 뭐뭐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뒤에 절이 이런 말로 끝나면 일단 타라 조건문이나 나라 조건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타라 조건문과 나라 조건문은 뉘앙스가 조금 다른데 구분이 잘 안 되면 일단 타라를 사용하시고 일본인의 눈치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설명이 정말 많네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문들을 계속 보아서 아시겠지만 조건문에 주어를 쓰게 된다면 조사는
가를 붙여야 합니다. 물론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어가 있다면 주어에 가를 붙이라는 겁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예문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時間があったら電話してください。時間があったら電話してください。時間があったら電話してください。 숙제가 끝나면 놀러 가요. 宿題が終わったら遊びに行きましょう。宿題が終わったら遊びに行きましょ宿題が終わったら遊びに行きましょう。 비가 오면 집에 있어요. 雨が降ったら家にいます。う。雨が降ったら家にいます。雨が降ったら家にいます。 역에 도착하면 연락할게요. 駅に着いたら連絡します。駅に着いたら連絡します。駅に着いたら連絡します。 추우면 코트를 입으세요. 寒かったらコートを着てください。寒かったらコートを着てください。寒かったらコートを着てください。 졸리면 잠깐 쉬어요. 眠くなったら少し休みましょ眠くなったら少し休みましょう。眠くなったら少し休みましょう。 요리가 완성되면 불러주세요. 料理ができたら呼んでください。う。料理ができたら呼んでください。料理ができたら呼んでください。 시간이 있다면 도와주세요. 暇だったら手伝ってください。暇だったら手伝ってください。暇だったら手伝ってください。 이 버튼을 누르면 불이 켜집니다. このボタンを押したら電気がつきます。このボタンを押したら電気がつきます。このボタンを押したら電気がつきます。 6시가 되면 경기를 시작합니다. 6時になったら試合を始めます。6時になったら試合を始めます。6時になったら試合を始めます。 물을 마셨더니 기운이 났어요. 水を飲んだら元気になりました。水を飲んだら元気になりました。水を飲んだら元気になりました。 집에 돌아오면 메일을 확인합니다. 家に帰ったらメールを見ます。家に帰ったらメールを見ます。家に帰ったらメールを見ます。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お金がなかったら買えません。お金がなかったら買えません。お金がなかったら買えません。 피곤하면 소파에서 잡니다.
疲れたらソファで寝ます。疲れたらソファで寝ます。疲れたらソファで寝ます。 끝나면 돌아가셔도 됩니다. 終わったら帰っていいですよ。終わったら帰っていいですよ。終わったら帰っていいですよ。 비라면 경기는 중지입니다. 雨だったら試合は中止です。雨だったら試合は中止です。雨だったら試合は中止です。 모르겠으면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わからなかったら先生に聞いてください。わからなかったら先生に聞いてください。わからなかったら先生に聞いてください。 시간이 생기면 여행하고 싶어요. 時間が取れたら旅行したいです。時間が取れたら旅行したいです。時間が取れたら旅行したいです。 식사를 마치면 접시를 씻어주세요. 料理を食べたらお皿を洗ってください。料理を食べたらお皿を洗ってください。料理を食べたらお皿を洗ってください。 따뜻해지면 꽃구경 가고 싶어요. 暖かくなったら花見に行きたいです。暖かくなったら花見に行きたいです。暖かくなったら花見に行きたいです。 열쇠를 잊었다면 관리인에게 연락하세요. 鍵を忘れたら管理人に連絡してください。鍵を忘れたら管理人に連絡してください。鍵を忘れたら管理人に連絡してください。 일이 일찍 끝나면 함께 저녁을 먹어요. 仕事が早く終わったら一緒に夕飯を食べましょう。仕事が早く終わったら一緒に夕飯を食べましょ仕事が早く終わったら一緒に夕飯を食べましょう。 시험이 끝나면 잠시 휴가를 가질 생각입니다. 試験が終わったらしばらく休暇を取るつもりです。う。試験が終わったらしばらく休暇を取るつもりです。試験が終わったらしばらく休暇を取るつもりです。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메모하세요. いいアイデアが浮かんだらすぐメモしてください。いいアイデアが浮かんだらすぐメモしてください。いいアイデアが浮かんだらすぐメモしてください。 만약 그를 만나면 이 편지를 전해주세요. もし彼に会えたらこの手紙を渡してください。もし彼に会えたらこの手紙を渡してください。もし彼に会えたらこの手紙を渡してください。 예약이 되면 알려주세요. 予約が取れたら教えてください。予約が取れたら教えてください。予約が取れたら教えてください。 문제가 해결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問題が解決したら連絡を差し上げます。問題が解決したら連絡を差し上げます。問題が解決したら連絡を差し上げます。 도쿄에 가면 꼭 아사쿠사를 방문하세요. 東京に行ったらぜひ浅草を訪れてください。東京に行ったらぜひ浅草を訪れてください。東京に行ったらぜひ浅草を訪れてください。 시간이 생기면 일본어를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時間ができたら日本語をもっと勉強したいです。時間ができたら日本語をもっと勉強したいです。時間ができたら日本語をもっと勉強したいです。 전차가 늦으면 회의에 늦습니다. 電車が遅れたら会議に間に合いません。電車が遅れたら会議に間に合いません。電車が遅れたら会議に間に合いません。 그가 오지 않으면 계획을 바꿉시다. 彼が来なかったら計画を変えましょう。彼が来なかったら計画を変えましょう。彼が来なかったら計画を変えましょう。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세요. 問題がなかったらそのまま進めてください。問題がなかったらそのまま進めてください。問題がなかったらそのまま進めてください。 집에 도착하면 바로 샤워를 합니다. 家に着いたらすぐシャワーを浴びます。家に着いたらすぐシャワーを浴びます。家に着いたらすぐシャワーを浴びます。 일이 바쁘면 무리하지 마세요. 仕事が忙しかったら無理しないでください。仕事が忙しかったら無理しないでください。仕事が忙しかったら無理しないでください。 혹시 비가 그치면 산책하러 갑시다. もし雨が止んだら散歩に行きましょう。もし雨が止んだら散歩に行きましょもし雨が止んだら散歩に行きましょう。 약을 먹으면 잘 잘 수 있어요. この薬を飲んだらよく眠れます。この薬を飲んだらよく眠れます。この薬を飲んだらよく眠れます。 의견이 맞지 않으면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意見が合わなかったらもう一度話し合いましょう。意見が合わなかったらもう一度話し合いましょう。意見が合わなかったらもう一度話し合いましょう。 기회가 있다면 해외에서 일해보고 싶어. チャンスがあったら海外で働いてみたい。チャンスがあったら海外で働いてみたい。チャンスがあったら海外で働いてみたい。 문제를 발견하면 바로 보고하세요. 問題を見つけたらすぐ報告してください。問題を見つけたら
すぐ報告してください。問題を見つけたら、すぐ報告してください。 게임이 끝나면 숙제를 해라. ゲームが終わったら、宿題をしなさい。ゲームが終わったら、宿題をしなさい。ゲームが終わったら、宿題をしなさい。 만약에 시간이 멈춘다면 하고 싶은 걸 다 해볼 텐데. もし、時間が止まったら、やりたいことを全部やるだろうな。もし、時間が止まったら、やりたいことを全部やるだろうな。もし、時間が止まったら、やりたいことを全部やるだろうな。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